자, 여러분, 모든 과목이 각각 자기 특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틀을 잡으면, 내용 집어넣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종강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기본 이론 수업을 통해서 좀 틀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물론 이제 시간의 한계 여러 가지 이제 여건상, 한계상 제가 이제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늘 기본 이론 종강을 하면 이제 일단 현재로서의 계획은, 행정기본법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절차법 관련한 거라든가 뭐 정보 공개 관련한 법령들 그런 것들은 제가 무료 특강으로 적절한 시기쯤에 좀 배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좀 지속적으로 놓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오늘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행정심판법도 특강으로 돌릴지 왜냐하면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의 틀이 잡혀 있으면 행정심판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이 출제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행정심판도 중요한 행정구제 절차이기 때문에 출제가 되는데 기본적인 원리, 돌아가는 원리가 소송과 비슷하기 때문에 소송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행정소송의 틀을 잘 잡아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모의고사 해설 강의도 해야 되고 해서 어떻게 이것도 만약에 행정심판법도 이제 특강으로 돌리게 되면 제일 먼저 행정심판법 특강을 먼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하고 그 다음에 법령 특강 하는데 이게 다 행정심판법도 법이 있어요. 법이 행정심판도 그러니까 법이 있는 거는 법령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분할 수도 있고 그래요. 따분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이론적인 틀을 갖추고 있으면 이 법령이 왜 만들어졌구나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판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법령들은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이제 법령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법령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판례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법령을 적용한 판례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판례가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법령 자체가 시험에 나올 때 이론이 있다. 근데 과거에는 이론이 그대로 서술됐는데 그 이론이 최근에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배웠던 이론이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행정기본법의 법령 그 구문대로 그냥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의 출제 빈도가 높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심판법이나 행정기본법이나 이런 절차법들에 대해서는 법령을 중심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은 최대한 소송의 이 구조를 잘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초점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리를 볼게요. 심리 이제. 자, 모든 재판은 심리와 선고 또는 심리와 판결로 구성이 된다. 라고 했어요. 형사재판이든 행정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자, 심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법률의 사실관계, 그러니까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라든가 혹은 법률관계를 묻고 따지는 것을 우리가 심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심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에서는 자,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건심리하고 본안심리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건심리는 저희가 봤듯이 원고적격, 그쵸? 대상적격, 소이익, 피고적격,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기관, 관할법원 등을 따지는 것을 해당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을 우리가 요건심리 절차라고 얘기하고 요건심리를 통과하지 못하면 뭐 어떤 판결을 받죠, 여러분? 각하가 되는 거예요. 각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심리는 법원에 직권조사사항이다.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도 법원이 꼭 따져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심리는 언제까지 갖추면 되는 겁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요건을 갖추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안심리 볼게요. 본안심리. 본안심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뭘 따지게 되는 겁니까? 본격적으로 해당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본안심리예요. 아시겠죠? 요건심리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갖추지 않았는지를 따지는 거고, 본안심리는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대상적격은 뭡니까? 행정소송의 대상은 처분의 위법성이죠. 위법성. 그러니까 위법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안심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뭡니까? 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그러면 인용이 나올 것이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그러면 기각이 나올 것이고, 그렇죠? 인용 또는 기각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안심리는 처분의 위법성을 따지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성을 따질 때 어떤 시점에 법령을 적용해야 될까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처분 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심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원칙이 있어요. 자, 원칙과 예외라고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럼 집행부정지 원칙은 공익을 중시하는 겁니까? 사익을 중시하는 겁니까? 공익을 중시하는 거야. 왜냐하면 남소를 방지하고 행정의 신속성을 위해서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삼는 것은 공익을 위주로 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죠. 집행정지는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행정법은 공익을 추구하면서 사익도 보장하는 그러한 구조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어떤 이론들이. 자, 심리는 기본적으로 원칙상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당사자주의는 크게 여러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처분권주의 또는 변론주의. 자, 처분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해당 소송의 개시라면 이제 소송을 할 건지 말 건지, 소송의 범위,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건지, 소송 종료는 누가 결정한다? 당사자가 결정해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 얘기는 법원이 저거 보기 안 좋다 야 일로 와라 내가 판결해 줄게 이걸 안 된다는 거야. 당사자가 소송할래요. 그럼 뭐 소송할래?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송할래요. 저 이만 이제 취하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당사자의 뜻에 따라서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불고 분리의 원칙이다. 즉 묻지 않는 것은 따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처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처분하고 다른 처분이죠. 자, 이 처분은 별도의 뜻이 있어요. 행정법적으로. 그쵸? 자, 법적으로 이 처분은 그냥 말 그대로 국어적 처분이에요. 당사자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뜻이야, 이거는. 당사자의 처분에 따르는 주의가 처분권주의야. 아시겠죠? 행정청이 하는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를 구체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그 처분이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는 처분은 당사자의 처분에 따르는 원칙이 처분권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론주의라는 것은 자, 여러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증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소송 자료라고 하는데, 자, 소송 자료를 모으고 제출하고, 소송 자료 수집 제출은 누가 한다?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요게 변론주의라는 거예요. 변론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행정소송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직권주의를 가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미한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기본으로 하면서 때로는 특정한 상황에 대하여 직권주의를 가미한다. 덧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덧붙인다라는 뜻이에요. 가미한다. 자, 직권주의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직권심리주의라는 것이 있고 직권탐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건데요. 자, 먼저 직권심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송 자료를 당사자가 변론주의에 기초해서 당사자가 소송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하는 것 말고 법원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집을 법원도 할 수 있다. 그걸 직권심리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권탐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직권으로 탐지한, 요거 얘기하는 거. 직권으로 탐지한 사실에 기초해서 에서도 판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은 아니야. 직권심리주의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고도 직권으로 증거자료 혹은 소송자료를 모을 수 있다는 원칙이고, 직권탐지주의는 그렇게 모은 소송자료를 기초해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에 기초해서 판결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심리 과정에서 중요한 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증 책임. 누가 입증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누가 입증해야 되냐.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그 다음에 아닙니다. 적법한 처분이었습니다. 자, 라는 것은 당연히 누가 지어야 되는 거,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고가 해야 되는 거야, 원고. 여러분, 당사자라고 하면 안 돼.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를 다 아우르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당사자라는 것은 원고와 피고 다 아우르는 표현이야. 자, 근데 위법하다는 주장은 원고가 해야 되는 거고, 아닙니다. 그 처분은 정말 적법한 처분이었습니다. 라는 것은 피고, 정확히 얘기하면 피고 행정청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기본적인 틀을 머릿속에 두시고 우리 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고소송의 심리 보도록 할게요. 642페이지에. 자, 두 번째 줄 당사자주의 동그라미, 직권주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요건심리.
자, 심리는 요건 심리는 본안 심리로 나누는데, 자, 세 번째 점부터 먼저 밑줄 그을게요. 소송 요건의 존부, 그러니까 소송 요건이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에 대한 판정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신심, 변론, 종결시까지이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점, 제소기간, 전심 절차, 관할권, 피고의 지정 등 주로 형식적, 이건 제가 형식적 요건이라고 말씀드린 네 가지. 자, 여러분 이런 네 가지. 그럼 실질적 요건은 뭐예요? 원고 적격, 대상 적격, 소이익. 이게 세 가지가 실질적 요건이고, 그 다음에 제소기간, 전심 절차, 관할권, 관할법원, 피고 적격은 형식적 요건이고, 이거는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는 사항이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본안 심리로 내려가서 두 번째 점. 자, 본안 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는 인용을, 이유 없을 때는 기각을 해야 된다. 뭐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심리의 범위. 자, 기억번 첫 번째 줄, 불고불리의 원칙 적용 밑줄. 하지만 행정소송법 26조를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직권주의죠. 직권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재량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일이 있겠죠. 그때 법원은, 자, 두 번째 줄,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된다. 그 정도 챙겨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작위는 나중에 부작위 가서 할게요. 그 다음에 심리의 절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구술 심리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술 심리의 반대말은 서면 심리예요. 구술 심리가 편할까요? 서면 심리가 편할까요? 서면 심리가 편한 거야. 서면 심리가 간단한 거야. 서면 심리는 문서로 주고받는 거고, 구술은 말로 하면 돼요. 근데 전화로 하면 돼? 안 돼. 해당 재판날에 나와서 판사 앞에서 자신의 그 주장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술 심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재판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더 복잡한 절차입니다. 서면 심리가 좀 간단한 절차고, 그렇게 구분하시고, 나는 말로 하는 게 편한데, 이게 단순히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출석해서 말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심리주의, 맞죠? 공개심리주의입니다. 원칙은 공개심리입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에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제도. 그 다음에 처분권주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처분권주의. 자, 밑줄 그으세요. 소송의 개시, 심리의 대상, 소송의 종류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이들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원칙. 자, 변론주의. 자, 변론주의. 네. 그건 두 번째 점 정도의 밑줄 그으면 될 것 같아요. 변론주의가 원칙이나 직권 탐지주의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직접 심리주의라고 있는데, 그런 직권 심리주의, 이것 예외적인 거고, 이거는 이제 법관이 증거조사를 직접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관의 성명 여부 별표 치세요. 성명 여부. 법관의 성명 여부. 자, 이게 좀 우리 시험 선지에서 가끔 등장하는데, 성명권 행사가 가능하다. 성명권을 행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성명권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자, 성명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진술을 불명, 모순, 결함이 있거나 진술에 또는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법관이 질문을 하거나 시사하는 형식으로 보충하는 법원의 권한이자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명이라는 말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법관이 것을 성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밝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분석을 통해서 밝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왜냐하면 주장이 서로 모순될 수도 있고, 자, 우리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서로 모순될 수도 있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왜?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 국민들이 직접 하는 거니까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법관이 이러한 뜻이죠? 지금 이런 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지금 이런 주장도 했고, 이런 주장도 했는데, 이런 주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죠? 뭐 이렇게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법관이 왜 개입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법원의 권한입니다. 라는 것을 미리 만들어 둔 거예요. 그걸 성명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변론주의 위반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을 할까봐, 원래 성명권이라는 것은 법원의 고유한 기능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쌍방신문주의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건 뭐냐, 원고에게도 물어봤으면 피고에게도 물어봐야 된다라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넘길게요. 자, 644페이지에서는 첫 번째 직권탐지주의만 밑줄 긋겠습니다. 직권탐지주의란 소송의 자료 수집, 제출 책임이 법원에 있는 심리주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은 그냥 이런 명칭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명칭. 그러니까 때로는 뭐 직권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권 조사사항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런 얘기구나 라는 것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묻진 않아요. 자, 1번 판례 별표 치시고,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첫 번째 줄 후단부터 밑줄을 보면 돼요. 판례는 변론주의를 보충설로 보고 있다. 죄송합니다. 변론주의의 보충설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은 직권주의는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 처분권주의를 가미되거나 아니면 이게 부족하니까 이것을 보충해주는 성격이지 이게 주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됐고요. 5번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장 책임 안 보셔도 되고, 입증 책임 645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원고 입증설 보시고, 원고 입증설 두 번째 줄에 행정행위의 위법성 입증, 즉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되는 건 원고의 책임입니다. 자, 피고 입증설은 피고는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되는 거고. 자, 됐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부작위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자, 거기 주의 보도록 할게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하려면, 왜 이 사람 지금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 위법한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누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청권을 가진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청권이 있음을 입증해야 되는 것은 원고가 입증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피고는 뭐 하냐? 내가 일부러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부작위 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부작위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이거는 피고가 입증해야 되겠죠. 당연히. 행정청이 입증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부작위의 경우에는. 자, 보겠습니다. 1번 판례 별표.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당연히 원고에게 있고,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해야 됩니다. 자, 2번도 똑같은 말이에요.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고,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거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있다. 당연한 말이고요. 자, 3번 별표 치세요. 자유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필요는 없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재량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제 재량입니다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이건 입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입증할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것이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있죠. 그것에 재량 행위의 일탈을 따질 때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646페이지 갑니다. 646페이지. 자, 국민에게 일정한 이득과 권리를 취득한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취소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이건 뭐예요? 어떤 처분에 대한? 그 옆에다 여러분 수익적 처분이라고 써주세요. 수익적 처분.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국민에게 일정한 이득과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종전 행정처분, 수익적 처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에게 수익적 처분을 주고 그것을 취소하려고 할 때는 왜 취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수익적 처분의 취소는 침입적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647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볼게요. 일단 1번의 첫 번째 줄 후단의 처분시 동그라미 치시고 판결시 아니라 처분시 2번 별표 쳐주세요. 2번 시험에 잘 나오는 선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처분 후에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에 존재했었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령으로 판단하는 의미는 아니다.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자, 그래서 세 번째 3번 두 번째 줄 후단부터 밑줄 그을게요. 자,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자,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지 증거나 자료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시기 볼게요. 시기. 박스에서 취소 소송과 취무부 구별하고 있는데 당연히 취소와 무효는 처분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치? 처분이 없는 걸 문제 삼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분시를 기준으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러분 그 밑에다 써주세요. 처분이 없으니까. 처분이 있었으면 처분시를 기준으로 할 텐데 부작위는 처분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판결시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9번 항고소송의 판결의 종류와 효력 있습니다. 자, 거기 뭐 중간 판결, 종국 판결, 소송 판결, 본안 판결인데 중요하지 않고요. 넘기셔서 648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가 되겠는데요. 제가 또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심리를 했습니다. 심리를 하면 이제 뭘 해야 돼요? 판결을 해야 되겠죠. 판결을 해야 됩니다. 판결. 자, 일단 우리가 심리를 요건 심리에서는 각하 여부를 따지는 거고 이제 본안 심리의 내용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각 아니면 인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기각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유 없다. 여러분 뭐가 이유 없어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자, 기각은 적법하다라는 뜻이다. 뭐가 적법하다는 거예요?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것과 이것의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다른데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기각했다는 것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처분은 적법하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용은 이유 있다. 이유 있다는 얘기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어. 그 얘기는 처분은 위법하다. 그치? 자, 그러면 이유 없으면 적법해야 되고 이유 있으면 위법해야 되는 거죠. 다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이 나와야 되고 이유가 있으면 인용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자, 이유가 있어요. 근데 기각이야. 이유 있으면 인용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정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정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자, 사정 판결은 뭐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나 기각되는 판결을 사정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사정 판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정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요, 요건이 필요한데, 사정 판결은 여러분, 항고 소송 중에서 취소, 무효, 부작위, 이 세 개 중에서 취소 소송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무효나 부작위에서는 사정 판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처분이 위법했을 때 사정 판결하는 거야? 처분이 적법했을 때 사정 판결하는 거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처분이 위법했을 때 사정 판결을, 자, 처분이 적법했을 때 하는 거야? 위법했을 때 하는 거지. 이유가 있다는 얘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라는 것은 위법하다는 거야, 처분이. 처분이 위법해야 돼요. 처분이 적법한데 사정 판결을 할 수 없어요. 처분이 적법하면요, 그냥 기각하면 되는 거지 사정 판결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사정 판결하느냐? 해당 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야 돼요. 해당 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우리 지금 교과서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이제,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 수용을 한다고 봅시다. 근데 토지 수용 하나가, 위법해.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가 이제 소송을 했고, 그 수용 절차가 위법했어요. 그런데 이미 때는 한 80% 지어졌어. 근데 이 사람의, 그러니까 위법해서 이 사람 인용을 해주면, 그 해당하는 토지 수용을 취소를 해야 되잖아. 그럼 취소하게 되면 그 댐 자체를 지금 허물어야 돼. 댐은 지금 몇 천억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거의 80% 완공됐는데. 그러면 아무리 그렇다고, 그러면 이유 없어 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잖아. 처분이 잘못되긴 그러니까 뭐예요? 처분이 잘못되긴 잘못됐거든. 잘못된 처분을 가지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유는 있는데 지금은 안 되겠다. 취소는 못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정 판결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처분을 취소하는 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 자, 요 두 가지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해당 처분이 위법하니까 사정 판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처분이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위법성에 대한 판단 시점은 당연히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사정 판결이 필요하냐. 즉, 이게 지금 공공복리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다라고 하면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용하면 되는 거야. 인용하면 되는 건데 인용을 하지 못하고 사정 판결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그 판단은 뭘 기준으로 합니까?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변론 종결시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효과를 좀 볼게요. 효과. 자, 여러분 사정 판결이 있게 되면 판결. 여러분 판결문은 크게 주문과 이유 제시로 나누죠. 그렇죠? 판결 주문의 위법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인용을 해야 마땅하나 기각을 하는 이유는 기각을 어쩔 수 없이 기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위법하다는 거는 보여줘야 돼. 여러분 사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위법성이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위법한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건 아니야. 그 처분은 위법해. 분명히 위법해. 하지만 취소는 못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위법하면 보여줘야죠.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정 판결이 위법성을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또 오늘 이제 바로 이어서 배울 건데 다음 시간 정도쯤 배울 건데 자, 뭐는 인정합니까? 기판력은 발생합니다.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효과. 그래서 다음 법원에서 판단은 후소 법원에 영향을 미치거나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판력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소송 비용은 원고가 질까요? 피고가 질까요? 기각당했으니까. 여러분 원래 기각이면 소송 비용은 진 쪽에서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원래 원고가 져야 되는 거지. 맞는 거지. 기각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한 거니까 소송 비용은 피고가 지만 원고 입장에서 억울하지. 지금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기각을 인용을 안 해주는 거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고는 억울하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정 판결할 때. 그리고 또 원고에게 뭐를 열어줘야 되냐면 원고에 뭐는 가능할까요? 적극적으로 해당 소송에 병합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런 걸 사정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사정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책 같이 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기억번 648페이지 맨 위에 기억번 동그라미 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자, 세 번째 줄부터 밑줄 그을게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공익적 견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는 바 사정 판결이 이에 해당한다.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이에요? 인용 판결이에요? 기각 판결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인용 판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으세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판결. 그러니까 인용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유 있다. 자, 이유 있다. 이유 있으니까 받아주겠다. 이게 인용이야. 이유 있으니까 받아주겠다. 이유 있어도 받아주지 않겠다가 사정 판결이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에만 일단 동그라미 칠까요? 형성 판결, 확인 판결, 이행 판결. 제목에 동그라미 치고. 자, 형성 판결은 취소 소송이 형성 판결입니다. 네, 여러분 거기다 그냥 써주세요. 취소 소송. 확인 판결은 거기 있어요. 무효등 확인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취무부. 항고 소송이 세 가지가 있죠. 취소 소송, 무효, 부작위 확인 소송. 근데 그 중에서 무효, 우리 이름에도 있잖아. 그치? 무효등 확인 소송. 이게 효력이 원래 없었음을 확인해 주세요.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위법함을 확인해 주세요. 확인 소송이에요. 이 두 가지는. 그럼 이행 소송이, 이행 판결이 있는데, 이행 판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고 소송에서는. 밑줄 그을게요. 그 이행 판결 두 번째 줄에 항고 소송에 있어서 의무 이행 소송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이행 판결은 인정되지 않는다. 의무 이행 심판, 행정 심판은 인정이 되지만 행정 소송에서 권력 분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무 이행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억하시죠? 다 또 계속 앞에서 나왔던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정 판결 보도록 했어요. 사정 판결. 자, 일단 제목에 취소 소송에서만 인정된다. 거기 별표 쳐주세요. 취소 소송에서만 인정된다. 그러면 취소 소송에서만 인정된다는 얘기는 무효 인정되지 않는다. 부작위 인정되지 않는다. 또는 다른 그 당사자 소송이라든가 또 뭐 있습니까? 객관 소송에서 기관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오직 취소 소송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사정 판결이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여러분 번호 달아주세요. 1번 주문의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고 그 다음 줄 2번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같은 줄 3번 손해배상과 재시설 설치 등 부수의 구제 방법을 재판부에서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자, 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그 다음 줄 기각하는 판결. 이유 있으나 기각하는 판결. 왜 그러면 사정 판결이 필요하냐? 첫 번째, 공공복리 우선의 관점 밑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사정 판결 제도는 집행정지 결정과 더불어 행정소송법상 대표적인 공익조항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한 말은 아니죠. 앞에 것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집행정지 결정 지우고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바꿔줘야 돼. 사정 판결 제도는 집행부정지 원칙, 공익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공익입니다. 집행부정지 원칙과 더불어 행정소송법상의 대표적인 공익조항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사정 판결도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익. 여기 공익. 자, 요건. 자, 이거 표시만 하자는 거야. 우리 다 풀긴 했으니까. 취소 소송일 것,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을 것,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할 것. 세 번째 별표 쳐주세요. 항상 쟁점은 여러분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쟁점이 될 수 없겠지. 명확한 거니까 이거는. 근데 세 번째가 쟁점이 되고 뭐가 이게 그렇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정 판결 필요성. 이것도 여러분 밑줄 그어주세요. 처분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은 처분시 동그라미. 사정 판결을 해야 될 공익적 판단은 변론 종결시. 즉 판결시. 똑같은 말이에요. 판결시로 외워주세요. 여러분 시험에는 판결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처분의 유효성 판단은 처분시. 사정 판결의 필요성 판단은 판결시. 자, 그 다음에
위법성 명시. 자, 주문에서 첫 번째 줄 후단에 주문에서 처분 등의 위법함을 명시해야 한다. 다음 줄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한다. 소송 비용 첫 번째 줄 승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손해배상 재해시설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 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자, 똑같은 말인데 1번 판례 별표 어렵지 않죠? 표시만 해줍시다. 2번 판례 별표 자, 넘어갈게요. 650페이지 1번 판례 별표 이해되시죠 여러분? 건축허가가 났는데 자 절차적 위법 사유는 있어요.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어. 근데 그렇다고 취소를 하기에는 건축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거야. 이제 건축물이 다 세워졌어. 근데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일단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건축허가를 취소했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건축허가를 취소했어. 근데 그 취소하는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건축허가를 유지하는 거는 공공복리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건축을 하는 것 자체는 공공복리에 맞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는 있긴 있었지만 처분에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도 그냥 별표만 표시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3번 별표입니다. 3번 잘 나옵니다. 3번 우리가 내용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재개발 조합 설립 및 사업 시행 인가 처분은 처분 당시 법정 요건인 토지 및 소유자의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동의는 사전에 구하는 거야, 사후에 구하는 거야? 동의라는 말은 원래 사전 동의의 준말이에요. 사후는 승인이라고 하는 걸 원래 사후 승인이라고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했어. 위법하죠. 위법해. 근데 지금 주민들에게 물어봤대요. 지금 주민들에게 물어본 거는 이게 적법하냐 위법하냐 주민들한테 물어볼 수 없겠죠. 그건 법원이 판단하는 거니까. 주민들한테 뭘 물어봤냐. 이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를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냐 안 바라냐를 물어봤는데 주민의 90%가 재개발 사업은 속행해라. 위법한 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행한다라는 거야.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사정 판결의 사례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됐고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이제 판결의 효력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